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의 실황 중계 프로그램 자유를 찾은 사람들 진행을 맡고 있는 김흥광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또 역시 3명의 자유북한 방송의 기자님들과 함께 자유인들의 사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주 인상들이 아주 좋은데 어떻게 휴가를 잘 놀고 오셨구만요. 그렇죠? 딩동댕. 네. 뭐 개인적으로 비밀이니까 묻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휴가를 한 며칠 정도 한 일주일 폭 남아 넘게 놀은 것 같은데요. 일주일 정도. 좋았습니다. 산으로 간 사람, 바다로 간 사람, 그다음 어디를 갔을까요? 해로 간 사람. 참 좋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주제가 사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먼저 사교육이라고 하면 우리 시청하시는 북한 형제들 사교육 뜻 같기도 하고 모를 뜻 같기도 하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긴가민가할 것 같은데 김정 기자가 사교육이란 무엇이냐 북한서 말하는 것 좀 실례를 들어서 이야기 전해주시죠. 알지 않을까요? 사교육은 공교육의 반대말로서 사적으로 받는 교원 스타일로 선생님 스타일로 해가는 사적으로 받는 교육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 사회에서 이제 공적으로 받는 교육 말고 개인의 의사에 따라서 개인의 그 어떤 목표에 따라서 받는 개인이 돈을 내고 따로 받는 교육, 가정교육도 사교육에 속한데요. 그래서 가정교육, 부모 밑에서 받는 교육도 사교육, 그리고 이제 돈을 주고 뭐 예능이라든가 체육이라든가 아니면 공부를 잘하게 하려고 받는 교육이 통틀어서 사교육이죠. 아주 좀 광범위하게 이야기하셨는데 시청자들께서 분명히 이거 한 가만 분명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야기하자는 것은 그 많은 주제 가운데서 내 돈 내고 공부시키는 것, 내 자식 공부시키는 것, 그쪽 개인이 돈 내고 시키는 공부, 그리고 공교육은 국가에서 시키는 교육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남한에 와서 가장 놀랐던 게 전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하나가 사교육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교육. 내 자식들한테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교육, 좀 더 특별한 교육, 그리고 출중한 교육을 시켜서 우리 아들을 우뚝, 우리 딸을 아주 뛰어난 사람을 만들어 보겠다. 그게 정말 끝없는 경쟁이 아닙니까? 예린 기자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남한의 이제 그런 사교육 열풍. 사교육 열풍이 북한에서는 또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북한에도 사교육이 있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그게 너무 저도 딸 하나 키우는 심정에서 보게 되면 너무 그게 너무하다 할 정도로 부모님들이 사교육에 이렇게 힘을 주다 보니까 좀 계층별로 차이 나는 사람들은 좀 힘들 것 같아요.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이 시키는데 그렇죠. 돈 없는 사람은 적게 시킬 수밖에 없고. 그런데요. 북한에도 이런 부모들이 욕심은 꼭 같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조 기자님, 북에 있을 때 사교육 목격했죠? 예, 제가 이제 저희 때는 없었는데 혹간 이렇게 평양시는 있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고향 때는 이제 지금 새롭게 그러니까 이게 뭐 북한도 좀 스마트 시대로 발전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학교를 갔다 오면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뭐 피아노라든가 손풍금이라든가 막 이런 걸 위해서 또 이렇게 수학을 잘하는 애들 수학을 해서 따로 이제 그 북한 선생님들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솔직히 그렇게 나오면서부터 사교육 열풍이 불어서 개인 교수를 받는 것처럼 해서 애들 공부를 시키고 집에서 우리 오면 그런 게 이제 지금 또 많이 발전돼서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요즘에는 뭐 북한에서도 특히 평양이 그런 사교육 열풍이라고 할 정도로 진짜 치열하게 학생들랑 경쟁이 벌여지는데 김정 기자님이 알고 있는 양쪽 다 목표가 있죠. 북한의 사교육과 남한의 사교육 같은 점 뭐이고 다른 점 뭐라고 생각합니까? 일단 같은 게 그 부모님이죠. 사교육 받는 학생들이 자기가 번 돈으로 받는 건 없으니까 그냥 부모님의 등골을 벗겨서 공부한다는 거는 북이나 남이나 똑같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 가해 시간에 학교를 갔다 온 시간에 교육을 받는 거는 같지만 북한에서는 사교육이 국가 몰래 개인들끼리 거래를 하는 거고요. 그러네요. 여기 대한민국의 사교육은 정식적으로 학원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원들이 정말 이제 학교처럼 이렇게 자기 학원 학생들을 관리를 하고 부모들은 학원에 돈을 내서 또 학원은 국가에 세를 내면서 학생들에게 가르친다. 결국 국가 학교에서 배우는 선생님이랑 그냥 학원 선생님이 다를 뿐이지 국가에 돈을 내는 거는 북한이랑 다르죠. 여기 세금을 딱딱 떼니까. 네, 그게 그러네요. 좀 다르네요. 뭐 우리 속담은 아닙니다만은 뭐 늘상 우리 한 이야기가 콩 집어먹은 토끼가 다르고 풀 먹은 토끼가 다르고 혹시 가해를 받은 학생과 가해를 받지 않은 학생 남한은 분명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북한도 그럴까요? 네, 북한도 그렇죠. 북한에 보게 되면 지금 사교육이 많이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그 돈 있는 상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애국어 같은 거는 지금 영어하고 북한에서 그 중국어가 많이 그 활성화되고 있는데 돈 많은 사람들은 애국인을 고용을 해가지고 한 달에 막 수백 달러까지 막 지급을 하면서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러네. 예. 그러면 결국은 사교육을 시키면 우리 아이는 분명히 달라지고 실력도 높은데 좋은 대학도 갈 수 있는데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되느냐 이런 문제겠죠. 그죠. 남한에서 사교육비가 많이 든다고 하는데 일단 한 과목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영어는 좀 그렇고요. 예. 북한도 영어가 예, 있습니다. 그냥 강범이 됐어요? 예, 강범이 됐습니다 지금. 그냥 피아노 하나 좀 봅시다. 네. 남한에서 초등생입니다. 북한이 말하면 소학교죠. 피아노 레슨 시키는 거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4만부터 뭐 진짜 급수 있는 교육가 한 10만 원 정도 사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제일 작은 게 4만 원 정도. 10만 원이면 북한 돈은 어떻게 됩니까? 100불이 80만 원 되잖아요. 네. 7, 80만 원, 되죠. 7, 80만 원, 예, 그 80만 원에서 예, 그렇게 됩니다. 32만 원에서부터 80만. 그러면 북한 근로자 그렇게 기준하면 좀 웃기는데요. 한 7천 원을 받는 뭐 7천 원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 그 막장에서 일하는 탄광이나 힘든 일이 아니면 대체로 5천 원 기준인데 10년 벌어야 몇 달 벌어야 됩니까? 1년 벌어야 될 거. 5만 원이니까 1년이면 5만 원밖에 안 안 아니, 되죠. 6만 원이니까 6, 8, 48. 100개월을 벌어야 될 돈을 100개월이면 어떻게 됩니까? 와 이거 너무하네요. 하여튼 그거는 뭐 급여는 급여지만 형식적인 거니까 너무 그 대비가 안 되네요. 자 그렇다고 하면 남북한이 아까 제가 우리 김정 기자님 보고 사교육 차이가 뭐가 있는가 그랬는데 아침 밥을 먹여서 가는 학교가 사람들은 다 학교로 간다고 그러죠. 네. 여기서는 끝나고 나서 학원 간다고 그러는데 아침에 먹여서 보내는 학교부터 국가 학교가 아니고 부모님이 돈을 많이 내서 되는 사립학교도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예, 사립학교 그런 차이도 있어요. 자 이런 사립학교는 돈이 엄청 비싸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건 조건이 좋고 선생님들도 유능한 거 네, 맞습니다. 다 배치하고 그리고 뭐 실제 실험 기구라든지 뭐 여행도 많고 뭐 견문도 넓히고 엄청나대요. 근데 요즘 대한민국에서 왜 사교육 자립형 사립고 사립고를 없애요. 그걸 왜 없애는 그런 운동이 벌어졌어요? 그 조 기자님 좀 뭐 아세요? 저는 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네. 지금 그 북한에는 고등중학교 6학년까지 의무 교육이잖아요. 말로만 의무 교육이지 우리가 계속 이제 학교에 내고 돈 내고 뭐 세율 부담시키고 이런데 대한민국은 중학교 3학년까지는 국가에서 키워준대요. 그렇죠. 그리고 의무교육. 예 고등학교 3학년 1, 2, 3학년. 고등학교 1, 2, 3학년은 일반고가 있고 이자처럼 자립형 사립학교가 있고 특목고가 있거든요. 근데 특목고는 정말 공부를 잘하는 수재들을 국가에서 키우는 게 특목고고 과학고랑 외국어고 이렇게 해서 키우는 애들이고 이 자립형 사립학교는 국가의 예산에 말고 개인이 더 예산을 투자해서 일반고에서 공부를 잘하는 그 중학교에서 공부 성적이 그래도 높은 순으로 자기네 학교는 이 성적만 받는다 해서 뽑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국가에서 운영하는 일반고에는 정말 공부를 못한다든가 하기 싫은 애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업심으로 해서 국가에서 평준화를 하겠다. 우리는 동등하게 모든 학생을 평등하게 하겠다. 이래서 이걸 만드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 자립형 사립고를 가는 집은
일반 거보다 학비가 3배가 비싸대요. 그러니까 돈도 있어야 되지만 학생이 공부하겠다는 열의도 있어야 되잖아요. 괜히 그렇죠. 돈을 쓸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없어지면 그 애들을 부류를 나눴잖아요. 나는 그래도 좀 돈 있고 공부한다. 너는 공부 안 하는 애지. 이렇게 하던 애들이 이제 평등해져서 일반고는 좋겠는지 모르겠지만 또 자립형 사립고를 다니는 애들은 자기 몸값이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할 수도 있다. 이런. 근데 확실히 이 사립고를 나온 애들이 실력이 높은 것만 사실이고 그래서 네. 그런 애들이 대학도 많이 가고 또 그런 애들이 머리가 공부도 많이 하고 또 머리도 좋으니까 이 남한 사회에 뭐 법률, 의학, 각종 뭐 과학 연구 이쪽 끌고 나가잖아요. 근데 사회에는 그렇게 머리 좋은 애들을 따로 키우는 특수 교육이 있단 말이죠. 북한은 제1중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네. 남한엔 제1중학교가 없습니다. 그 제1중학교가 말하자면 애국어 외고라든가 과학고라든지 자립병 사고인데 그런 걸 없애면 그럼 영재에 대한 교육은 포기하겠다니까 평준화만 이렇게 강조하면 뭐 영재는 인정 안 하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특목고는 그대로 두고 일단 자립형 사립고만 이제 몇 개를 없앤다. 그냥 일반고로 만든다 이거죠. 근데 사립고도 보게 되면 그 국공립은 영어를 배워주는 게 그 3학년부터 배워져요. 그런데 사립학교는 영어도 배워주는 게 1학년부터 배워주거든요. 오, 그래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사립학교라는 게 초기 우리가 소학교 구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해골 굽는 것까지 선생님들 옆에서 딱 붙어서 해주기 때문에 얘네가 실력이 높을 수밖에 없고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에 올라가서 얘네가 성적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해요. 아, 그래요. 뭐 그만큼 많은 관심과 네, 지도가 들어갔으니까 네, 당연히 그렇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교수님, 네. 저는 또 항상 한국에 와서 궁금했던 게 교수님 시대에는 그런 사교육이 전혀 없었잖아요. 없었죠. 그래도 교수님처럼 공부 잘하는 학생과 공부 못하는 학생과 대학을 가는 학생과 또 못 가는 학생이 나눠지잖아요. 근데 공부를 우리 때 보면 네. 선생님이 정말 앉혀놓고 공부를 해라 해요. 근데 네. 굳이 공부에 취미 없는 애들도 있어요. 네.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만 해도요. 네. 제가 대학을 77년도에 들어갔는데 뭐 여기서 말하면 77학번이에요. 그런데 그때 뭐가 있었냐면 68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전까지는 북한이 영재라는 게 없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현재 여기서 하듯이 완전 평준화. 그런데 68년도부터 김일성이 저 학생소년공전에서 양금을 친 애를 보면 확실히 영재다. 쟤는 누구보다도 뛰어난 게 있다. 뛰어난 애들을 키워주기 위해서 음악학원이 나왔고 그렇죠. 그다음 미술을 잘하는 애들을 해서 미술학원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일반 뭐 물리나 수학 잘하는 학생들에서 물리학교가 나왔어요. 네, 물리학교. 일중학교는 그 나중에 네, 문제고요. 네. 예, 그러니까 뭐 공화국이 창건된 그가 동시에 영재교육을 인정 안 했지만 60년대 벌써 중반부터는 예, 거기도 영재에 대한 관심을 돌렸고 영재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했죠. 어느 사회나 없이 그런 영재에 대한 관심은 있을 법상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통일 강연차 학교들에 가봤는데 참 재밌는 게 점심 시간이었어요. 저도 뭐 애들 같이 밥을 먹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북한에서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급식을 학교에서 안 하지 않아요. 네, 네. 그렇죠. 그죠? 우린 도시락 사갔거든요. 도시락을 쌌어요? 네, 예전에 여기 옛날에. 애들 도시락 사는데 저희는 집에 학교가 가깝다 보니까 집에 가서 밥 먹고 오는 또 애들도 오후에 있고 1시까지 그다음에 좀 먼데 좀 먼 애들은 도시락을 도시락을 사는 사갖고. 거예요. 도시락을 사갖고 근데 학교는 그래도 북한이 비교적 그 마을 그 바운드리에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도시락 쌌다고요? 그러니까 있는 데가 있는데 되게 이제 그래도 보면 조금. 좀 이렇게 거리가 좀 멀고 학교가 좀 먼데 그러니까 지방 같은 데가 그 농촌 같은 데는 좀 그렇게 많이 해요. 산골로 조금 올라가서 왜냐면 분포가 되어 있어요. 애들 점심에 뭘 잘 해줘요? 이 이야기 들어보면
여기 급식이 잘 나오나요? 여기 한국에? 제가 그 급식 그 회사에 들어가서 학교 급식 회사에 들어가서 격리로 일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 한 7개월 정도 일했었는데 보게 되면 학생들 칼로리가 월화수목금에 이게 다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 매 학교마다 또 다 틀려요. 거기 주문하는 게 좀 틀리거든요. 근데 그것도 신선한 거로 해가지고 매일 아침에 이 차가 매 곳마다 가서 신선도를 다 보고 받아다가 매 학교들에 주거든요. 그래서 그 보면 예전에 그 제가 가서 이렇게 누굽니다 소개해 주는데 예를 들어 주방장 그다음에 서빙하는 아줌마들이 있어야 되겠는데 또 한 분은 전혀 다른 부인데 위생사라 했든지 조리사라 했든지 뭐 그런 직업이 있었어요. 영양사. 영양사. 죄송합니다. 예. 영양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영양사가 이제 그 칼로리 네, 맞아요. 애들한테 살이 안 식단 찌게 조절을 다, 적당히 당은 얼마 들어가고 맞습니다. 뭐는 몇 %. 그래가지고 메뉴를 예? 식단을 차리고 네. 그 식당대로 말하자면 식재료를 싸다가 만들어서 검식하고 나가고 그런데요. 야, 그러니까 영양사 없으면 학교 식당 운영 못 한다고 하니 애들이 영양 관리가 얼마나 과학적으로 되는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이 대한민국에서는 끝나고 나면 다들 학원에 가죠. 네. 나는 영어학원. 엄마 가라는 데로 가지 않습니까? 버스가 오든지 걸어가든지. 근데 그게 그러니까 개인들이 특성상 뭐 나는 뭐 노래를 좋아한다. 뭐 이 기자님은 뭐 이걸 좋아한다. 뭐 우리 김기영 기자님은 뭐 방송인으로서 방송을 좋아한다. 뭐 이렇게 자기만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린아이 제가 여기서 태어나서 어린아이 이제 학원에 간다면 예. 저희 어머니는 또 너는 영어를 좋아하니까 영어로 가고 얘같이 또 뭐 예술을 좋아하면 또 이 기자님 또 예술하면 그러니까 같은 학급에서 같이 공부를 하다가 이제 점심을 먹고 헤어질 때면 그 학원 버스들이 쫙 줄 서 있어요. 근데 애들은 뭐 학교 친구가 있고 학원 친구가 또 따로 있습니다. 네. 그다음 마을 친구가 있고 친구가 안 돼. 그래서 누구 물어봤어요. 왜 애를 학원에 안 보내도 되는데 집에서 해도 제대로 하는 아들이 있다. 왜 그러니까 친구 없대요. 학원에 안 가면 그냥 곧장 집으로 오면 집에서만 그쵸. 맴도니까 친구가 그 사회생활을 못한대. 우리 저 조 기자님께서 혹시 자녀가 지금 학교 갈 나이는 아니죠? 학교 다 다니고 있습니다. 다녀요? 네. 학원에 보내요? 네, 보냅니다. 저희 무슨 학원에 보내요? 학원 가는 게 한 달에 내는 비용이 한 40만 원 되는데 몇 개 보내요? 그러니까 이게 4개 보내는구나. 예, 3개 갑니다. 3개. 좀 비싼 데 보내요. 지방에 그 영어 가고 수학 가고 수학. 그다음에 국어 국영수 합니다. 그래서 이거 아니요. 국영수는 아니네. 음악을 이제 한다니까. 그러니까 영어, 수학, 국어 세 개를 가는데 그걸 토탈해서 이제 원장님한테 이제 우리가 한 번에 이제 매달마다 결제를 해서 주는데 그렇게 하면 다른데. 다르도 요즘에 국영수 하는 학원도 이제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좀 더 발전한 게 있냐면 영어만 하고 애들도 다른데 또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 학원 원장님이 영어, 그다음에 수학, 국어 하는 선생님은 다 같이 종합을 해서 그분들도 파트타임으로 다 하는 것 같아요. 배워준데 실력이 되게 다 그 대학교에서 이제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이제 또 요가로 또 많이 도움이 돼서 영어가 이제 뭐 1시간 끝나면 그 영어가 오늘 하루를 해요. 그 다음 날에는 또 수학하고 아니면 또 영어를 2시간 하고 이 수학을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더라고 이제 이렇게 해서 내가 몇 학년이죠? 지금 중학교 1학년요. 중학교요? 예. 그럼 아빠가 걔 그 배우는 뭐 학원 책이든 학교 책이든 봤을 때 네. 보니까 잘 이해 안 돼요?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힘들어서. 저희 또 저희는 또 아니면 개념이 틀려요. 그러니까 북한에 있을 때는 제가 로어를 했기 때문에 러시아어를 했기 때문에 그 영어를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다행입니다. 영어를 안 했기를. 그래. 그 말이라도 있잖아. 난 아빠는 로어를 배워서 영어를 못. 그러니까 저 항상 그래요. 아빠 이거 좀 봐주면 안 되냐고 하면은 저는 이제 혹시 그래 예린 기자는 만약 저게 조 기자한테 야 그거 시키지 말고 이런 걸 시키라고 조언해 줄 만한 게 없어요? 딸이면 아무래도 좀 예술 부분 쪽이나 그쪽에 좀 나가는 게 좋고 수학이나 그런 거보다 뭐 피아노나 뭐 아코디언이나 그 태권도는 안 배워줘요? 태권도는 원래 제가 또 군대 출신이라 그 무조건 난 집에서 배워주는 아니 집에서 배워주는 게 아니고 살인 격수를 배워주는 거 아니야? 나는 그냥 너는 크면 군대를 가야 된다.
아들이라고. 여자니까. 아 여자. 예. 여자인데 왜 군대 아니 가요?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경찰 하겠다는. 예. 경찰. 국가를 위해서. 국가를 그러니까 위해서. 항상 저한테는 그런 게 있더라. 게 낫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 만일에 뭐 만일은 아니죠. 그냥 결심하면 다는데 그래 지금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에 우리 김정 기자가 예쁜 딸이 앞으로 생긴다면 그렇지. 아, 지금부터 무슨 이 교육하는 거 보고 야, 난 저런 교육을 시키고 싶다. 없어요? 저요? 응. 미술? 그냥 추천. 주주교 폐쇄라도 공부시켜야죠. 두들겨 패는데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시키지 않으면 누가 시켜야 되는데. 아, 제가 후회되는 게 어릴 적에 엄마 아빠가 공부를 열심히 하라 했을 때 그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엄마 아빠가 더 패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근데 너무 애가 나는 또 그럴 것 같아요. 너무 애를 학원 뺑글뺑글 너무 돌리면 그치. 애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맞아요. 네. 그래서 한때 신문에도 나왔는데 진짜로 대한민국의 영어를 제일 잘하는 이런 고대 학생이었는데 학원에 한 곳도 간 곳이 없어요. 순수 독학으로 그쵸. 자기절로 책을 보고 셀프로 또 방송 프로 EBS라고 예, 이런 걸 보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영어를 완전 마스터했거든요. 참 자랑스럽다. 그러니까 사람이 학원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방법을 배워주는 거 있는데 방법까지 배워주지 하는 건 누가 해야 되겠어요? 본인이 알아서 본인이 공부는 본인이 본인이 해야지. 해야지. 내다 집어 연는 것까지도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지퍼를 열고 쏙쏙 여주면 좋겠는데 그건 안 되니까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죠. 그래서 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흘렀는데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이 사교육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남북한의 사교육에 대한 그 차이 그리고 남한에서 그 사교육이 왜 중요한지 부모들의 생각들 그리고 세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